안녕하세요. 다다플라워입니다. 봄비가 예쁘게 내리는 아침입니다. 이 비로 인해 많은 정원의 식물들이 쑥 자라는 걸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오늘은 정원용 노지월동 식물들과 그 사이사이 화려하게 포인트가 되어줄 꽃들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는 알록달록 화려한 색감의 사피니아 다이아몬드 시리즈입니다. 통풍과 햇빛이 중요한 식물로 생육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장마 전까지 지속적으로 꽃을 보시고 장마가 되기 전 전체 커팅을 하여 무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보기 때문에 가끔씩 액비나 개화제를 챙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리갈 제라늄 오렌지 글로우 그리고 엔젤아이스 시리즈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에서 관리해 주시면 이듬해 봄에 다시 예쁜 꽃을 보여주는 제라늄들은 자라는 속도가 빠른 대신에 순지르기를 하지 않을 경우 조금은 엉성하게 자랍니다. 일조량이 적어도 꽃이 잘 피며 10도에서 25도의 온도가 적정하므로 여름에는 가급적 저녁에 물을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썬브리테니아는 비내한성 단연초로 따뜻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잎에서 좋은 향이 나고 손으로 만질 때 시원한 느낌을 주는 매력적인 초록이입니다. 줄기가 늘어지면 잘 부러지기 때문에 자주 다듬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색감의 비올라가 새로 입고되었습니다. 비올라는 추위에 매우 강하며 지금부터 늦여름까지 개화 가능한 장기 개화형 식물입니다. 해를 매우 좋아하는 식물이며 키우기 매우 수월합니다. 화려한 얼굴을 뽐내는 천인국은 덥고 건조한 환경을 잘 이겨내는 식물입니다. 키가 많이 자라지 않아 화단의 앞자리에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꽃을 보여주는 식물로 월동 온도는 영하 30도까지로 체크되어 있으나 첫 해에는 보온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이 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꽃을 보여주는 기특하고 가성비 좋은 꽃 원평소구, 돌틈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며 따뜻한 지역에서는 노지월동이 가능합니다. 노지월동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씨앗이 떨어져 다음 해에도 예쁘게 올라오는 식물입니다. 곽꽃은 햇빛이 충분한 곳에서 키워주시며 건조함을 싫어하기 때문에 물을 주실 때에는 흠뻑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료를 좋아하는 식물로 심기 전 퇴비를 충분히 혼합하여 찜어주시는 것이 좋으며 곽꽃은 개화 기간이 긴 편으로 더 많은 꽃을 보시기 위해서는 진 꽃은 바로바로 잘라주시고 번식은 씨앗이 일반적이며 가정에서 키우실 때에는 파종 시기는 어느 때나 가능한 식물입니다. 화분보다는 정원용으로 추천드리는 도만금은 방그늘 반양지에서 잘 자라며 노지월동 가능한 키 작은 외래종 국화입니다. 다음으로 초록색의 잎과 노란색의 꽃이 대비가 싱그러운 옐로우 엔젤입니다. 옐로우 엔젤은 해를 좋아하는 식물로 노지 또는 거리분에서 늘어뜨려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마철 전에는 줄기를 다듬어 가벼운 상태로 여름을 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귀여운 꽃으로 번식력이 좋으며 잡초 방지용으로도 추천드리는 개모밀입니다. 남부지방 월동 가능하며 중부지방에서도 첫해 완겨 등을 덮어주시면
매년 봄에 새순을 50개 올립니다. 버바스쿰은 봄과 가을 두 차례 꽃을 보여주며 키가 60cm 이상으로 자라 정원 한쪽을 화려하고도 멋지게 꾸밀 수 있는 식물입니다. 개화 기간이 긴 밀원 식물로서 가뭄에도 매우 강합니다. 터리국화는 노지 활동이 가능하며 선명한 붉은색과 노란색의 수술이 대비되어 멋스러운 초록이입니다. 세이지는 워낙 성장 속도가 빨라 화분이 크다면 금방 대품으로 키우시며 늦가을까지 손쉽게 꽃을 보실 수 있는 친구입니다. 한잎 세이지의 경우 온도가 높아지면 꽃의 흰 부분이 많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붉은 빛이 많아져 다양한 느낌으로 키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쨍하고 화려하고 다양한 색감으로 손짓하는 버베나입니다. 버베나의 색상은 매우 다양하고 화려하여 한 가지 색상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아이랍니다. 해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식물이며 추위와 건조에 강한 편이나 노지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생명력도 강하고 향기가 좋은 향기 카네이션입니다. 장마철에 과습만 주의해 주신다면 한겨울 눈 속에서도 잎이 얼지 않고 한여름의 직사광선에서도 잘 이겨내며 꽃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가을과 겨울의 온도를 견뎌내야 꽃을 피우는 내한성 수꾼초로 노지 활동 또는 베란다의 추운 시기를 꼭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버이날의 꽃 카네이션. 다양한 색감이 존재하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예쁜 아이들로 선별하여 고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오늘은 4가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감의 카네이션, 꼭 기념일이 아니어도 키우고 싶은 매력 만점의 초록이입니다. 다음으로는 은은한 초콜릿 향을 가진 발렌타인 자스민. 봄, 여름이 개화기이나 영양 상태와 온도에 따라 다른 계절에도 꽃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겹채송화인 주엘은 다양한 색감의 꽃들이 한지처럼 접힌 초록이입니다. 잎과 줄기가 통통한 식물로 수분이 많아 건조하게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화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꽃색이 바뀌어 칠변화라는 별명이 있는 란타나입니다. 란타나는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보여주며 해와 물을 좋아하는 단연 여름의 가장 수월한 여름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피니아 계량종 칼리브라 코아입니다. 따뜻한 실내에서는 연중 개화가 가능하며 해를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길게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행인 화분에 심어 키워도 좋고 가지치기를 해주며 다른 부분에서 겨순을 내어 풍성하게 키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연속 개화력이 무척이나 좋은 사피니아입니다. 잎이나 꽃이 너무 무성해질 시에는 병충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진 꽃은 바로바로 제거해 주시고 적절하게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면서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마가렛 쓴 예쁜 꽃을 본 후 가지치기를 통해 토피어리 형태로 또는 풍성하게 키우는 등 재미가 있습니다. 해와 물을 좋아하는 편이며 본 개화기인 봄 외에도 관리에 따라 가을에도 새꽃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여름에도 끄떡없는 천일홍입니다. 고온 건조에 강한 식물로 해를 매우 좋아하는 식물이며 과습에 약한 식물로 물을 자주 주시는 것보다는 한 번에 주실 때 충분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높이가 1m 이상까지도 자라나는 디기탈리스는 정원의 뒤쪽 병풍 식물로도 매력적이며 흐드러지지 않고 깔끔하고 화려한 꽃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식물의 효능이 심장 질환에도 좋아 인기 있는 식물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프렌치 라벤더 외에 흰색 꽃 마드리드, 핑크색 꽃입니다. 귀여운 토끼 모양의 꽃을 가진 라벤더는 직광에 가까운 빛을 좋아하며 과습에 약하기 때문에 꽃 겉흙이 마른 뒤 흙 상태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름을 나기 전 전체적인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노지 월동이 가능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보여주며 거리분에서도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한 파라솔 핑크입니다. 파라솔의 개화 기간은 매우 길어서 꽃걸음을 주기적으로 넣어주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빈카 마이너. 반들반들한 잎의 빈카는 다른 나무의 그늘 밑에서도 잘 자라는 넝쿨성 지피식물로 추위에도 강해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하며 한번 심어두면 혼자서도 잘 자라는 기특한 초록이입니다. 다음으로 영그린빛 풍성한 꽃대를 달게 되는 목수국 라임라이트는 밝은 빛을 좋아하는 식물이며 매우 빠른 성장을 보이는 초록이로 봄과 여름철에는 2주마다 액비를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금어초를 닮아 여름 금어초라고도 불리우는 안젤로니아입니다. 다년생 식물로 환경만 맞는다면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보여주며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노지 활동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중품과 소품, 꽃과 겹꽃, 다양한 종류의 델피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위에 강해 노지 활동이 가능한 델피늄은 우리나라 산지에서 자라나는 야생화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 토양에서 잘 자라며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절화로서 가치가 있고 나무 하부의 지피 식재용으로도 좋습니다. 현재 달고 있는 꽃대 외에도 흙에서 뿌리를 내리면 새로운 꽃대를 지속적으로 올려주는 식물입니다.
스카비오사는 솔직꽃으로 해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식물이며 노지 활동도 수월하고 해를 많이 볼수록 많은 꽃대를 올려주는 식물입니다. 깔끔한 하얀색 꽃의 철포백합입니다. 백합은 매년 번식을 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캐내어 재배치하는 것이 고군의 손실을 막는 방법입니다. 현재 가운데에서 통통하게 꽃대를 형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꽃이 화려한 다년생 허브 벨가못입니다. 내한성이 강하여 뿌리로 월동하며 다음 해에 싹이 올라옵니다. 벨가못은 해를 좋아하는 식물이며 벨가못에 물을 줄 때에는 흙이 완전히 마르고 건조해 보일 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장백페랭이입니다. 페랭이 종류만큼이나 키우기 쉬운 식물이 있을까 싶은 품종입니다. 한번 심어두시면 스스로 자라나는 잡초 같은 성질을 가진 장백페랭이입니다. 연중 꽃을 보실 수 있는 사계국입니다.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는 상품으로 베란다에서 기르기 용이한 친구입니다. 꽃을 보신 후 꽃대를 잘라주시면서 기르시면 다복하고 더 예쁘게 기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색의 귀여운 꽃도 예쁘지만 반은 초록, 반은 노란색인 화려한 잎사귀에 눈이 더 끌리는 반잎 청화국입니다. 딱히 손도 덜 가고 물만 주어도 잘 크고 꽃도 많이 피워주니 초보 식집사에게 추천할 만한 식물입니다. 로벨리아는 다년생 수군초이지만 추위에는 약하여 노지 활동을 하지는 못합니다. 비교적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며 잎과 잎 사이가 좁아 통풍을 위해 수시로 순을 잘라주시거나 잎을 솎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꽃은 지금부터 여름, 가을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춘절국은 국화가의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개화기는 봄이며 양지에서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편이며 화분에서 키우실 때에는 목질화가 가능하므로 나무처럼 키우실 수도 있습니다. 잉글리시 라벤더는 라벤더 중에서도 향기가 가장 좋아 선호되는 품종입니다. 식용이 가능하고 남부 지역 활동도 가능합니다. 라벤더는 해가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물은 겉흙이 마르면 흠뻑 주시면서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색감에 키우는 재미가 있는 디모르 포세카입니다. 해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며 지속적으로 꽃대를 올리기 때문에 거름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파란색의 매혹적인 리소도라 주위에 강의 노지 활동이 가능하며 직사광선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건조에는 약한 편이기는 하나 배수가 불량할 시 뿌리가 잘 썩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용토로 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약은 추운 지방에서도 잘 자라며 채광 배수가 좋은 점질 토양이 좋습니다. 다른 식물에 비해 비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비료가 부족하면 꽃눈을 잘 형성하지 않습니다. 청매와 붓꽃은 토지를 가리지도 않고 양지나 방근을 어디에서든 잘 자랍니다. 물을 좋아하는 편이며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한 후 여름철에는 지상부가 사라지며 휴면기에 들어가 구근의 형태로 지냅니다.
짙은 청보라 색감의 청아쥐손이는 스콘 제라늄으로 다년생입니다. 쥐손이는 줄기가 늘어지면서 자라는데 긴 줄기는 잘라주는 것이 다복하게 키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예뻐진 꽃들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